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원한국사 박기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건 2023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는 한국사 저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가장 빠른 한국사라고 오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제가 이론서도 먼저 냈고요. 5월에 이미 나왔습니다. 6월 1일부로.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7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강좌도 항상 2달 먼저. 그러니까 이번 이론 강좌도 이미 5월에 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는 7월에 들어가고 항상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가장 빠른 한국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저의 커리큘럼이 공부를 좀 저와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성과를 알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런 뜻으로 가장 빠른 한국사라고 했고요. 자, 지원한국사 저의 이제 수강 기호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제 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존경하는 분과 가장 사랑하는 저의 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콤팩트한 이론, 풍부한 문제풀이, 적중하는 파이널. 자, 들어가 볼까요?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야 될 강좌는 당연히 1단계에 있는 이론 앤드 심화 과정이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널까지 4단계를 보여드릴 건데, 자, 1단계에서 이론 앤드 심화. 자, 이게 보통 보면요, 한국사 선생님들 중에 이론 입문 강좌를 한호 따라 하시고 시간으로 하면 한 50시간 정도. 자, 여러분 몇 강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전제를 까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100분, 120분, 심지어는 180분을 한 강으로 묶어놔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는 저희 이론 강의는 8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80강이 80시간이 아니에요.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라는 게 우리가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50분 단위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 강좌는 거의 1시간 넘어도 아무리 길게 가도 1시간 10분, 짧으면 50분에서 45분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시간입니다. 네, 시간인데 그러니까 보통 한국사 선생님들이 이론 입문 강좌라는 50시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한 100시간 정도 선생님 따라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강의를 진행하는데,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 그럴 수 있죠.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20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120시간 정도는. 왜냐하면 영어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영포자들도 있으니까, 영어 포기자들. 그래서 문법부터 차근차근. 국어도 주변 선생님들 보면 보통 한 9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이론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한국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인분 따로 있고 심화 따로 있을 이유가 없고 한 60시간 내외면 충분히 이론과 심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가 이게 과목이 5개로 바뀌면서 저렇게 바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에 회사에서부터 계속해서 60시간에 끝내는 이론 한국사를 기획했고 거기에 맞게 교재도 구성했고 수업을 진행했고요. 수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 커리큘럼이 수업만 짧기만 하고 부실했다면 제가 전에 회사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안 들었을 건데, 전 전에 회사에서도 현장 강의 수강생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적한 우리 방문가 이제 온 지 1년 됐네요. 이게 작년 6월쯤에 이 커리큘럼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 이제 이적을 하고 7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살이 한 15kg 불어있지만 그거 외에는 저의 마음은 더더욱 이 방문가의 수강생들 위한 사랑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때 작년 여름에 와서 이론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들었던 수험생이 6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미 2022년 올해부터는 1월부터는 항상 공무원하고는 매달 홀수달에 이론 강좌를 개강을 하니까 항상 제가 수강생이 제일 많았어요. 예, 온라인도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많은 수험생들께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저의 이런 추구하는 가치를 좀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필수 5과목의 시대에서 하루 종일 한국사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 듣는 것도 일이에요, 일.
5과목 수업을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 막 이론 강좌만 150시간씩 수업하면 그거 어떻게 들어요? 이론 듣다가 무슨 내년에 시험 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5과목 중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뭘까? 제가 볼 때는 단연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시간에 완성하는 컴팩트 앤 스토리텔링 강좌를 잘 따라오신다면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60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여기서 다룬 내용 중에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온 게 있다면 제가 성을 갈 건데 아직까지 박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론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중에 시험에 안 나온 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공무원 한국사의 모든 이론적 내용들을 99개의 시대별 주제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제 교재 자체가 300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콤팩트한 이론서입니다. 지금 이제 이 한국사가 뭐가 문제냐면 한국사 학습이 이론서가 너무 두꺼워. 뭐 이만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아니면 뭐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항상 독서와 책 읽기를 습관한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저 같은 유식한 사람만 그런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다못해 인터넷 댓글이 6줄만 넘어가도 길다고 안 읽는 시대야. 그런데 이론서가 1000페이지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복습할 때 보지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필기노트 같은 뭐 요약노트, 뭐 판서노트 이런 요약노트를 하나 사요. 그러니까 정작 선생님들도 두꺼운 책 사게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료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고 또 별도의 요약노트를 사게 해서 같이 수업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은 뭐 때문에 그 이론서를 사냐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요약노트 사가지고 바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또 뭐가 문제냐면 요약노트라는 건 1000페이지의 이론서의 내용을 그냥 두서 없이 다 때려 박아놓기만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약노트 10개 이상을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다른 선생님 만드신 거. 다 좋고 훌륭해요. 다만 구조적인 한계상 요약노트는 이론적인 한국사 이론적인 내용을 완전히 완벽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요약노트로만 공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시험장에 가서 결국엔 100점을 못 받는 학생들. 그것만 수십 번 복습만 하고 반대로 두꺼운 이론서에 지쳐서 제대로 된 이론을 못 듣고 끝까지 완강하지도 못하고 특히 인강수 학생들 어영부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약노트의 장점과 이론서의 장점을 잘 믹스해서 구성을 해서 요약노트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이론서의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거해서 완벽하게 전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론 내용은 25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50페이지는 심지어 부록들인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록들, 전근대사의 모든 왕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정책들 왕별로, 그리고 근현대사의 모든 연표,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필수구조,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 이 4가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록만 다 보셔도 여러분들이 100점 나올 수 있게 이중 구조로 이 두껍지 않은 페이지 안에서 또 이론적인 내용과 부록까지 모두 갖춰서 구성을 했고요. 이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민망합니다만 여러분 현재 예스24, 용봉서적 등에서 방문각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 일행직 5대 과목 선생님들 책 중에 제 책이 판매 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네, 꽤 됐습니다. 그렇게 된지.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 생각에는 방문각 출판부에서 책을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요 완전히 쥐어짜서 영혼까지 빨아서 수업 시간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재와 수업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두꺼운 이론서 펴놓고 교재 따로 가고 뭐 설명 따로 가는 이런 수업을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교재와 저의 강의와 여러분의 복습이 삼위일체가 돼서 완벽하게 쥐어짜는 그러니까 설렁탕으로 치면 우리가 어릴 때 좀 가난해가지고 곰탕 끓여 먹을 때 한 6번 육탕하고 그랬거든요. 초탕, 죽탕, 재탕, 삼탕 이러고 선생님 정말 옛날에 그랬나요? 네, 진짜 그랬어요. 거의 그렇게 완벽하게 엑기스까지 다 빨아먹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시간에 딱 깔끔하게 남들 120시간씩 시간 허비할 때 혹은 150시간씩 시간 허비할 때 이론적인 거 60시간에 완벽하게 접근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하기에 그러시래요? 재미없이 읽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커리큘럼 촬영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재미없는 수업입니다. 네! 재미가 없는 수업을 어떻게 듣습니까? 남의 얘기 듣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떠드는 건 쉬워요. 듣는 게 힘든 일이지. 그런데 제 수업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웃기고요.
그러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때로는 두 문자 암기법 같은 것도 자존심 접고 제공해 드립니다. 선생님, 그런데 언제 설명을 다 하세요? 쓸데없는 설명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론이라는 건 그 학문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보여드리는 건데,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을 역사가들이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학문입니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리 역사학은 과거의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학문인데, 그 재구성이 오늘날의 현대 역사학은 구조를 탐구하는 게 현대 역사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 이런 구조들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동력과 원인을 탐구하는 게 현대 역사학이에요. 시험 문제도 2019년부터는 국가직, 지방직, 구급에서 한 번도 지역적이거나 어떤 개인의 지역적인 활동을 물어보거나 문제만을 위한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20문제가 모두 사료형으로 나왔고요. 그 사료는 모두 예외 없이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구조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인물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시대 상황과 연관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간에 뭐 이순신 장군의 신출귀몰한 전술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수업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 야사를 늘어놓는, 혹은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늘어놓는 수업 일절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수업만 해드립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60일 끝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인하고 약속드립니다. 맛보기 강의 한두 강만 봐봐요. 오우, 제 말 잘하네,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단계에서 이론 심화를 한 번에 남들 하는 시간에 3분의 1만 투자해서 끝내시면 다음에, 자, 2단계로 자, 출제 코드 분석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 한국사 선생님들의 기출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 방식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냐면 두꺼운 기출 문제집 만들고 문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설 들어가고 문제 들어가고 해설 들어가고 문제 들어가고 해설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설명하고 문제풀이 방식으로. 근데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제 경험상 한 가지를 느낀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습을 해도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기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험생 중에 한 80%들은요, 그 내용을 또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그 내용을 상기해요. 그리고 밑에 해설 보기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 강좌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도는 거예요. 저는 아예 이걸 인정하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을 기억에 저편은 두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까먹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먼저 그 내용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이론과 기출 분석과 적중 예상 문제를 한 번에 하는 교재와 강좌로 운영해요. 획기적이라고 그러죠. 출제 코드 분석 획기적. 이러니까 저기 K사에 있는 M 선생님의 획기총 뺏긴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른 교재입니다. 방식도 다르고요. 그 책도 물론 좋은 책인데,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뜻도 좀 솔직히 언어 유희를 담은 건데, 자, 보세요. 이 한국사를요, 100개의 주제로 쪼갭니다. 전에 우리 이론 수업도 99개의 주제로 쪼개서 한 주제별로 접근하듯이 이것도 100개의 주제로 쪼개서, 선생님 뭐 주제를 맞추지 왜 이렇게 했어요 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론 수업은 시대사로 진행합니다. 고려 끝나고 그다음에 조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대사 들어가고 이런 방식인데, 이 획기적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는 통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와 고려와 조선의 경제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사는 시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문화사는 예술이면 예술, 뭐 과학이면 과학, 역사책이면 역사책, 주제별로 통사적으로 묶어서 100주제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100주제를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살펴보자마자 바로 기출문제들을 분석합니다. 기출문제는 총 800문제 정도 됩니다. 쌤, 시중에 기출문제집을 보면 2000제, 2500제, 1500제, 1700제 이러던데 800문제만 봐도 돼요? 쓸데없는 기출 볼 필요 없어요. 한물간 유형의 문제들, 문제를 위한 문제, 다시는 안 나올 기출문제들,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용 쓰는 시간에 기출문제는 지금의 출제 경향에 맞는 800문제 깔끔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상문제, 적중 예상문제, 제가 수학능력 시험 문제나 혹은 제가 직접 개발한 문제나 또 여러 역사책에서 따온 사료나 이런 걸 토대로 예상문제로 구성된 문제 다시
600문제를 봅니다. 총 1400문제를 함께 보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7번째 주제에서 삼국 통일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먼저 읽고 저와 공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망각 속에 있던 기억을 끌어올린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코드를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3년간 공무원 한국사 지난 4년간이 됐군요. 이제 공무원 한국사의 기출문제들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모두 예외 없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은 아주 간단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문제들, 안중근 같이 유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온 사료들, 그리고 또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이론들, 인문 수준에서 사학과에서 인문 수준에서 배우는 정도의 이론들 중에 출제가 아직 안 된 것들을 제가 예상 문제로 모두 만들어놨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신통한 게 여러분 우리 박무가 유튜브에 다음 주쯤에 올라올 건데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지방직에도 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2개 사료. 그 어떤 대한민국의 공무원 학부 선생님도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제시하지 못한 문제 사료 2개 저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집에서. 하나는 강조와 관련된 고려시대 장군인 강조와 관련된 사료였고 하나는 안중근 선생이 리순 과목에서 했던 재판과 관련된 문서. 저거 분명히 언젠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예상 문제 만들어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 수백 통 받았습니다. 아, 선생님 덕분에 빨리 풀었다고. 아씨, 이것 때문에 95점 나왔다, 100점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딱 60시간 동안 역시 이것도 7, 8월에 제가 바로 촬영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번 국가직 지방직에서 85점 이상 나온 분들은 1단계 안 해도 돼. 들으면 뭐 나 RT도 올라가고 좋은데 됐어요. 85점 이상 받은 분들은 바로 2단계로 들어오세요. 7, 8월에 제가 촬영할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바로 접근하시고 요거 한 방에 끝내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문제만 다 알아도 100점 나와요. 네. 예. 그 어떤 2,000개가 넘는 기출문제집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십 회 푼 분들도 이번 지방직에 나온 사료 중에 최소 3개 이상의 사료는 못 보셨어요. 이거 왜냐하면 많은 공무원 강사들이 기출문제 분석에만 너무 열을 올려서 기출을 통계내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뭐뭐 나왔고 공무원 한국사는 여러분 그 통계대로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2015년부터 19년까지 뭐 무슨 사건이 3번 나왔으니 지금 나올 거예요. 굉장히 낡은 방식이에요. 예, 그렇게 접근되지 안 돼요.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늘상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항상 새로운 문제고 새로운 사료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시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 1단계 이론 빨리 듣고 2단계에서 이거 접근하면 되고 85점 이상 올해 국가직 지방직을 받은 재시생분들은 바로 2단계로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의 한국사 실력 완성에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1단계 이론 심화 강좌는 제가 이미 5월, 6월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게 여러분들이 박무가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다른 한국사 이론 강좌들은 7월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미 촬영을 거의 한 60% 이상 완료해 놨거든요. 이번 7월 초순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결된 강좌를 통해서 바로 접근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출 강좌도 보통 9월, 늦으면 11월에 시작하는데 저는 7월에 바로 새 교재와 함께 촬영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빠른 속도로 재생들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2 강좌만 솔직히 완벽하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2 강좌를 다 듣고 이제 난 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4월 시험까지 거의 4, 5개월을 손을 놓고 있는다. 그러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끝났으면 여러분들의 감각을 유지하고 또 아직도 여러분들이 못 찾고 있는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각 주제별의 단점들,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3단계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9월부터 촬영 들어가죠. 첫 번째는 단원별 예상 문제, 단기문이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변형한 예상 문제 500제 시리즈. 이건 이제 9월에 촬영 들어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이고요. 옆에 있는 우리 총각이 뭐라 그러죠?
바쁘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모두 수강 추천돼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3단계에는 제가 3개의 강좌를 보여드릴 건데 이 3개의 강좌를 꼭 다 들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바쁘시다면 다른 공부 때문에 바쁘시다면 감각 유지용으로 2단계까지 끝난 다음에 3단계에 해당하는 강좌 3개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루틴대로 이론 끝냈고 기출 끝내고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시스템대로 하면 이론과 그 다음에 획기적 강좌까지 끝나도 보통 선생님들의 이론 강좌 다 끝나는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이론 강좌 하나 끝내는 시간 정도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계속 기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단위로 요거 먼저 듣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투자해서 감각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강좌로 200주제 십지선다라 그래서 기출 됐던 중요한 주제들을 200문제로 만든 다음에 기출 선지 10개를 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국 통일과 관련된 기출 선지 가장 대표적인 선지 10개를 넣어요. 거기서 일종의 다지선다로 답이 되는 걸 모두 고르는 강좌예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국가직, 지방직, 또 뭐 법원직이나 계리직 등등에서 나왔던 주로 나오는 익숙했던 기출 선지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200주제 십지선다. 그래서 함정에 안 빠지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11월에 아마 촬영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요거는 이제 10시간 스피드 압축기록 2압백이라 그래서 이론 압축 파일 100주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가 작년 올해 요번 시험 때 한번 시범 삼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웃긴 일이 뭐가 벌어졌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듣는 수강생들 외에도 우리 노량진 방문각 학원에 수많은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수강생들이 이 자료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건 자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여기 있는 데서 아주 문제가 다 나올 것 같다. 잘 요약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거의 모든 수강생이 제 자료를 다 들고 다니셨어요. 제 입장에선 수업도 안 들으면서 친구한테 자료 얻어서 복사해서 쓰는 게 약간 얄미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학생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강좌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으로 예쁘게 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2단계까지 완벽하게 출제 코드 분석까지 끝내셨다면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이 3단계 실전 완성 단계 중에 단원별 예상 문제 단기문 500제 그리고 200주제 십지선다 그리고 세 번째 10시간 스피드 압축기록 2압백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이제 국가직 시험 치기 한 서너 달 전쯤이 되게 될 거예요. 2-3달 전쯤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 자, 제가 추구하는 모의고사의 가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몇몇 수험생분들은 또 수강 후기에 선생님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버거웠어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공감해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제 모의고사 20문제 풀게 해드린 다음에 수험생들하고 50분 정도 해설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한국 선생님들 중에서 모의고사 20문제를 2시간 혹은 심지어 3시간씩 해설 강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세하게 해설 강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단계까지, 3단계까지 온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내가 아직도 무엇을 헷갈리고 어떤 주제는 잘 풀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구분하는 게 모의고사 강좌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실수도 안 없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강좌가 돼야 되는데 6회 7회 기껏해야 120문제, 140문제 문제 풀어놓고 그 방대한 한국사를 어떻게 그 모의고사한테 담을 수 있어요. 물론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내가 여기 엄선된 문제로 다 때려 완벽하다 이것만 보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의고사는 다다익선일수록 좋다. 이게 저의 지론이고 한 회에 50분 정도 해설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완벽하게 그 20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가직 직전에 대통합 모의고사 10회 200문제 지방직 직전에 지방직 대통합 모의고사 10회 200문제 이거는 제가 항상 파이널 모의고사만큼은 되도록이면 프린트로 올려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의고사만큼은 좀 시험 치는 느낌으로 책으로 내본 적도 있는데 이걸 책으로 내면 미리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프린트로 낼 생각이지만 혹시
먹고 사는데 책이 도움이 된다 싶으면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약속드릴게요. 책으로도 내겠지만 그때도 프린트도 올려드릴게요. 네, 이건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 각각의 출제 경향에 맞게 구성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로 가고요. 총 이 400문제죠.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전 이거 1월 달에 끝낼 거거든요. 이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하는 모의고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국가직 4개년 미러링 앤 더블 미러링 모의고사 8회, 이거 5탄에. 지방직 4개년 미러링 앤 더블 미러링 모의고사 8회. 그 2019년부터 한국사는 시험 출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4년간의 한국사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중요합니다. 이 4년간의 한국사 기출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 전 단계의 기출분석이나 기출변형 문제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습득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안 나더라도 그와 유사한 방식의 다른 코드의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러링을 개발한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기출 변형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출 변형은 이런 거죠. 자, 요번 K리그 득점왕은 누가 될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작년 K리그 득점왕은 누군가요? 했을 때, 누구다. 자, 보세요. 누구다. 라는 답이 나온다 칩시다. 그런데 기출 변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작년 K리그 득점 2위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문장만 좀 변형하는 거죠. 근데 이 미러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 K리그 득점왕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다면 올해는 이런 걸 예상해 보는 거죠. 작년 우리나라 프로야구 그 다승왕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지만 다른 주제. 예를 들어 퇴계 이왕이 나왔다면 올해는 율곡 2위를 예상해 보고 율곡 2위를 미러링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부터 이걸 시도했는데 특강으로 그때 코로나가 한창 때예요. 진짜. 노량진에 사람이 없을 때인데도 무료 특강이기도 했지만 200명의 학생이 왔어요. 그리고 그해 운 좋게도 그해 국가직에 무려 11문제나 미러링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왜? 출제자의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난 몇 년간 퇴계 이황이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출제하러 들어와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퇴계 이황을 또 내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조선의 성리학은 중요한데 그러면 이황과 거의 동급 수준의 성리학자를 한 명 내야 되겠다. 그러면 율곡 2이지. 라고 내는 거예요. 혹은 율곡 2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율곡 2나 퇴계 2항보다는 좀 레벨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성리학자들을 순서 맞추기 정도를 내보자. 라고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임진왜란이 나왔으면 작년에 나왔다면 올해는 뭘 내겠어요? 평자우란을 내는 거예요. 그 심리를 잘 이해해 보면 돼요. 그게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링을 또 더블까지 해서 미러링 해가지고 총 8회 8회 320문제를 보면 제가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의 한국사 강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어요. 그건 건방진 얘기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인데 하지만 파이널 과정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양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가치도. 그리고 저는 이 문제 제가 다 직접 만들어요. 무슨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한국사 선생님들은 무슨 전문성 우러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서 검수만 해요. 근데 제가 저의 수강생들을 합격으로 인도하는데 단지 외주를 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맡겨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건 강사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도 못 만드는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요? 실력이 없던가 게으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영어 지문도 아니고 국어 무슨 문학 사료도 아니고 한국사 문제를 아니 이게 우리가 각 분야의 박사과정 뽑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문제 내기 귀찮아서 남한테 맡겨놓고 무슨 전문가 운운이에요. 제가 다 직접 제 감각을 믿고 만든 문제들이니까 믿고 따라오시고 책임도 제가 집니다. 아직까지는 운 좋게도 이 두 개의 파이널 모의고사로 좋은 성과들이 났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제시한 거 합쳐도요. 우리나라에서 커리큘럼 제일 길기로 유명한 이름들은 되지 않을 건데 다른 회사까지 포함해서 두 분의 선생님들이 이론 강좌하고 기출 강좌 끝내는 것보다 시간이 짧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과목 안 할 거예요? 행정학 안 할 거예요? 행정법 안 할 거예요? 세법 안 할 거예요? 회계학은? 교정학은? 이 수많은 전공 과목들 시대에 말이에요. 한국 사람 붙잡고 늘어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강의를 못 믿고 뭐 이런 강의 됐다가 찔끔 해버리고 필기노트나 달달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런 거 80점 먹고 잘 먹었다고 이러고 있고. 한국사는 여러분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실 수 있도록 다른 네 분의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제가 대한매일 모의고사라는 걸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행정법, 화요일에는 행정학, 수요일은 영어, 그리고 목요일은 국어, 금요일은 저 한국사. 이렇게 해서 5분의 선생님이 저녁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무료 공개 강의로 매일 저녁마다 실시간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시생들도 들어오셔서 전부 그 문제를 보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문제를 개발하기로 저희끼리 힘을 모았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들을 위해서는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 시간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또 올패스에 업로드도 되고요. 현장 분들한테는 바로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벌써부터 이 다른 전공 선생님들도 뭐 교정학 우리 이준 선생님이나 또 형소법 최종원 선생님도 그렇고 저랑 다 친한데 이분들이 야 나도 껴줘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은요 다른 직렬 교정직 뭐 여러 직렬 있잖아요 뭐 교육행정직 각 직렬을 준비하는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공 선생님과 함께 이걸 날짜를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7월 둘째부터 시작하고요. 요건 이제 보너스 특강이고 자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작년 커리큘럼 소개에 비해서 오늘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조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접근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짧게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 가치만 저희 커리큘럼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컴팩트하게 접근한다. 60시간에 이론 끝내고 그리고 60시간에 출제 코드 분석 획기적. 작년까지 뭉쳐야 푼다라고 했는데 직관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이름 바꿨어요.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실전 완성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제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빈틈도 없이 100점을 완성하는 과정을 가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저의 가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강의를 온라인 수강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일찍 촬영해 드린다는 거. 이론 강좌 5, 6월에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기출 분석 강좌 7, 8월에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단원별 예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실전 완성 단계 강좌들 올해 12월 안에 다 끝내고요. 바로 1월부터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른 한국사에 맞게 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공부, 힘찬 공부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요새 뭐 공무원 인기가 없니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그 언플이에요. 공무원 좋아. 내가 전직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이었거든요. 7급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좋은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하셔서 합격하시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파이팅!